안녕하세요. RMI 경영연구소 부소장 양성문입니다. 오늘은 강서TV와 저희 RMI 연구소가 공동 기획한 쉽게 풀어보는 보험 이야기 두 번째 주제인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 실손의료보험 올바로 이해하기, 이런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첫 번째로 실손의료보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우리나라의 공적 보험인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보완하는 성격을 가진 민영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보험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품으로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으로는 실손의료보험은 필요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70% 이상인 3,800만 명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단일보험 상품으로는 가장 많이 가입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이 강에서는 실손보험의 필요성에 대하여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3강에서는 실손의료보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실손의료보험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가입 대상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일반 실손, 노후 실손, 유병자 실손, 요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 일반 실손은 판매 시기에 따라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로 나누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제4강에서는 합리적인 실손의료보험 활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아직 그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혹시 가입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 혹은 기존에 1세대나 2세대, 3세대에 가입한 사람들이 4세대로 전환하면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사례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면서 전반적으로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제1강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이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해서 실손의료보험은 피보험자, 즉 보험에 가입한 사람입니다. 피보험자가 질병,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 시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의 일부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자, 여기서 실제 부담한 의료비,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정의가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 중 본인 부담액과 비급여 항목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실손의료보험을 잘 이해하시려면 먼저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1977년에 도입된 공적 사회보험의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5,100만 명이 다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죠.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그죠? 병원비의 거의 상당 부분을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을 해줍니다. 이렇게 국민건강보험은 크게 급여 부분과 비급여 부분으로 나눕니다. 급여 부분은 다시 공단 부담금,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해주는 돈, 요게 A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중에서 내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돈, 이게 본인 부담금 B로 표시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A와 B를 합하여 우리는 진료비라는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그 용어의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해주지 않는 부분이 우리는 비급여 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A와 B와 C를 다 합하면은 우리는 국민의료비, 즉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병원비, 의료비를 갖다가 다 더했을 때 그 개념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돈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B와 C는 우리 개인이 부담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손의료보험에서는 요 B와 C를 합하여 보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보험의 기본 원리상 일정액의 자기 부담금이 존재합니다. 물론 과거에 오래된 상품에 대해 가지고는 자기 부담금이 없는 경우가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실손보험에서는 자기 부담금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민이 지출하는 연간 총 의료비 중에서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비율, 이것이 소위 건강보험 보장률이라는 개념입니다. 요 앞에서 보시면은 요 전체 A 플러스 B 플러스 C 중에서 A가 얼마나 되는가, 요 비율을 말하는 거죠. 자, 요 비율은 최근 10년간 62%에서 65%, 요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62%로 가장 낮았다가 2020년에 65%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죠. 우리나라의 이 건강보험 보장률은 OECD 평균인 80%보다는 크게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정부에서 이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죠. 특히 2017년에 정부는 이 보장률을 갖다가 2022년, 금년입니다. 2022년까지 70%로 끌어올리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많은 정책을 실시하고 재정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급여 치료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목표가 달성이 어렵습니다. 자, 앞에 한번 그림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요게 비급여입니다. 즉, 공단 부담금이, 그죠? 아무리 많이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 비급여 부분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은 높아질 수가 없다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이 비급여에는 뭐 비급여 통증, 영양주사, 또는 뭐 도수치료, 물리치료, 뭐 일부 초음파나 MRI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정부에서 이런 비급여를 갖다가 급여로 많이 전환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 급여가 가능한 초음파나 MRI들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이 되지 않는 이런 비급여는 고스란히 우리 개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실손의료보험은 필요한 것인가? 제2강입니다. 국민총의료비 분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 3월 달에 국민건강보험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제가 재구성한 것입니다. 보시면은 진료비라는 개념이 나오죠. 진료비는 제가 앞서 이야기했지만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는 요 급여 부분과 급여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요 두 개의 합계액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2021년에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65% 정도로 가정을 할 경우에 이 보험 비급여를 갖다가 따로 한번 추정해 보니까 한 21조 3천억 정도 됩니다. 요 진료비는 2021년에 93조 5천억이고 이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한 금액이 74조 6천억입니다. 또 진료비 중에서 본인 부담액이 18조 9천억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 진료비와 보험 비급여를 합한 대한민국 국민의 총 의료비는 114조 8천억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 우리 개인들이 얼마나 부담하냐, 이거 중요하겠죠. 그것은 뭡니까? 급여의 본인 부담금과 보험 비급여를 합하여 총 40조 2천억 원 정도를 우리 개인들이 부담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 다행스러운 것은 요 증가율을 한번 보시죠. 보험급여, 즉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해주는 요 증가율이 다른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죠. 이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정부에서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비급여를 갖다가 급여로 많이 전환시키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021년 국민 진료비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1년도에 전 국민 진료비는 93조 5천억입니다. 이 중에서 65세 이상의 고연령층이 지불한 진료비가 40조 6천억 원으로서 전체 진료비의 43.4%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인구 비율은 현재 15.8%입니다. 즉 15.8%의 노년층이 진료비의 43.8%를 그죠?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또 한 보시면은 이런 고령층의 진료비 증가율은 전 국민 평균 진료비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5년 전 대비 진료비 증가율을 보시면은 전 국민 평균보다 17.5%포인트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5년간 연평균 증가율도 고령층에서 전 국민 평균보다 2.5%포인트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1인당 월 평균 진료비도 약 26만 원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보면 65세 이상 1인당 월 평균 진료비는 41만 6천 원 정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월 평균 진료비 15만 원보다 약 2.7배 수준, 그리고 65세 미만의 저연령층보다는 약 4배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 국민 1인당 월 의료비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65%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자, 표에서 보시면은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그죠? 1인당 월 진료비가 10만 원 조금 넘습니다. 앞서 나왔던 데이터죠. 그 다음에 65세 이상은 41만 6천 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월 진료비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급여 부분이 65세 미만은 한 8만 1,500원 정도,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은 현재 거의 20% 수준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한 2만 원 조금 넘습니다. 65세 이상은 건강보험 급여가 한 33만 원, 본인 부담금이 한 8만 3천 원 정도 됩니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65%로 전제하게 되면은 건강보험 비급여가 65세 미만은 한 2만 3,500원, 65세 이상은 9만 6천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총 의료비는 요 A와 D를 다 합해버리면 되겠죠. 그러면은 65세 미만은 12만 5천 원 정도, 65세 이상은 51만 2천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총 의료비 중에서 내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되는 것, 이게 뭡니까?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죠. 요거를 더하게 되면은 65세 미만은 한 4만 4천 원 정도, 65세 이상은 1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65세 이상의 고연령층은 그죠? 215만 원의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셈입니다. 상당히 높은 금액이죠. 자, 이런 본인 부담금은, 그죠? 앞으로 의료기술은 굉장히 발달할 겁니다. 그죠? 이런 의료기술의 발전을 하게 되면은 또 이 의료기술에 대한 어떤 그 환자들의 의료 수요도 같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비급여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새로운 의료기술이 나오면은 이 의료기술은 일단 다 비급여 항목으로 처음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검증이 끝나고 시간이 지나야 급여 항목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급여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손의료보험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 비급여에 대한, 그죠? 이런 것을 갖다가 상당히 다 커버해 주기 때문에 앞으로 실손보험의 필요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제3강입니다. 실손의료보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앞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실손의료보험은 판매 시기, 보장 범위, 가입 대상 등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첫 번째로는 일반 실손의료보험, 두 번째로는 노후 실손의료보험, 세 번째로는 유병자 실손의료보험으로 나눕니다. 일반 실손의료보험은 70세까지 가입 가능한 실손입니다. 물론 가입 가능한 상한 연령은 회사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반 실손의료보험은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로 나누어집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은 왜 이렇게 자꾸만 바뀌어갔는가? 그죠? 그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실손의료보험에 대하여 보험 가입자들이 생각보다 의료 이용량이 너무 많아져서 보험사들의 지출이 너무 많아지고 이에 따라서 보험사들의 손해가 너무 많아지니까 보험사들은 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인상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가입자들이 부담이 되는 거죠. 계속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다 보니까
조금 더 보험료를 갖다가 낮추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의료 이용량을 좀 줄일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계속 이 실손보험이 변천되어 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세대 실손은 2009년 10월 표준화되기 이전에 판매한 실손보험으로서 구실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2세대 실손은 2009년 10월 표준화된 때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한 실손이고요. 3세대 실손은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판매된 소위 착한 실손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4세대 실손은 작년 7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판매되고 있는 보험료 차등 실손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실손 의료보험은 50세부터 80세까지, 그죠? 고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실손 의료보험입니다. 그리고 유병자 실손 의료보험은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기저질환 보유자 또는 병력이 있는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실손보험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실손 의료보험의 주요 변천입니다. 1세대 실손이라는 것은 2003년 10월부터 2009년 7월까지 판매된 상품입니다. 만기는 80세 또는 100세입니다. 갱신 주기는 3년 또는 5년입니다. 주요 담보는 보장해주는 범위죠. 상해나 질병에 따른 입원 및 통원입니다.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일반 상해 의료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요 상해 대신에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든 특약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요 일반 상해보다는 그 보장해주는 범위가 상당히 굉장히 높은 그런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다가 치아가 깨졌다, 이것도 보상을 해줍니다. 보통 상해에서는 보상을 안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 상해 의료비에서는 보상을 해줍니다. 또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상해주지 않는 자동차 사고나 산재보험 사고, 그 중에서 본인이 부담한 본인에게 관련된 의료비의 50%까지도 지원해 줍니다. 굉장히 좋은 상품이죠, 이 상품이. 그죠? 그게 일반 상해 의료비입니다. 1세대 실손의 보장 한도는 입원은 최대 1억, 통원은 최대 50만 원까지입니다. 자기 부담금은 회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통 없는 경우도 있고 많아야 5천 원 정도입니다. 이 1세대 상품은 각 회사별로 다양하게 팔았습니다. 동일한 상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드디어 이렇게 복잡한 상품을 갖다가 다양하게 팔지 말고 똑같이 동일하게 팔자, 그렇게 해서 2009년 10월 달에 이 상품을 갖다가 다 통일시킵니다. 이것이 우리는 소위 2세대 실손으로서 표준화 1기 상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만기를 대부분 다 100세로 통일시키고 갱신 주기도 3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의 1세대 실손 중에서 일반 상해 의료비를 갖다가 없애버리고 상해 질병에 따른 입원 및 통원 또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장해주는 종합 입원 및 통원으로 단일화해버렸습니다. 보장 한도도 과거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축소했죠. 또 통원도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축소하고 약제비도 5만 원을 한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부담금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즉 연간 200만 원을 한도로 10%의 자기 부담금을 만들었죠. 즉 병원비의 10%는 내가 부담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 자기 부담금을 만들었을까요? 조그만 돈이라도 내 돈이 나가면 아까운 거죠. 그러면 본인이 조심을 하면서 병원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죠? 또 예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효과를 갖다가 노리고 이렇게 자기 부담금을 갖다가 10%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외래에서도 병원 등급별로 10,000원부터 20,000원까지 자기 부담금을 만들고 약제비도 8,000원까지 자기 부담금을 만들었습니다. 이 자기 부담금의 신설이 어떻게 보면은 이 표준화의 일기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정부에서 이렇게 이제 표준화를 했는데도 정부의 예상대로 어떤 그 보험사의 어떤 재정 문제가 안정이 안 됐습니다. 손해율이 계속 높아지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의료 이용량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특히 비급여를 중심으로. 그래서 정부에서는 다시 2013년 4월 달에 이 실손보험을 다시 또 새로운 것으로 만듭니다. 이것이 소위 우리는 표준화 2기 상품입니다.
이때는 만기를 갖다가 15년으로 만들었어요. 즉 15년 동안마다 한 번씩 바꿔라 이 말입니다. 갱신주기는 1년마다입니다. 주요 담보나 보장한도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또 가장 큰 특징이 이 자기 부담금 제도를 갖다가 선택형과 표준형으로 만들었어요. 선택형은 기존과 동일한데 이 표준형은 입원은 20%, 외래는 10,000원 또는 20%, 약제비는 8,000원 또는 2,000원으로 이렇게 이원화해가지고 어떤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 어떤 그 비급여를 중심으로 계속 의료 이용량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다시 2015년 9월에 이 표준화 3기 상품을 도입하게 됩니다. 다른 거는 다 동일한데 뭐냐면 이것은 자기 부담금에서 선택형 2를 도입합니다. 드디어 급여와 비급여를 갖다가 구분해서 자기 부담금 제도를 도입합니다. 급여는 10%, 비급여는 20%를 도입하는 거죠. 비급여는 뭡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죠? 이것을 갖다가 많이 이용하면 많이 이용할수록 본인이 내는 부담금을 더 크게 만드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의료 이용량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도 계속 이 비급여가 또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17년 4월 달에 다시 또 실손보험 제도를 또 바꿉니다. 이때는 가장 특징이 계속 문제가 되었던 이 비급여 세계, 소위 말하는 비급여 도수치료, 그 다음에 비급여 주사, MRI, 요 세 가지에 대해서는 특약으로 따로 분리해가지고 가입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즉, 요 비급여 세 개를 갖다가 별도로 가입하지 않는 사람은 비급여를 갖다가 본인이 다 부담하게 만드는 거죠. 어쨌든 정부에서는 이런 비급여 이용량을 줄이려고 계속 제도를 바꿨던 겁니다. 요것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 4세대 실손입니다. 요것은 작년 7월 달에 나왔습니다. 이 상품도 계속 이렇게 비급여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계속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또 대안을 떠진 것이 만기를 갖다가 15년에서 5년으로 대폭 줄여버렸어요. 그리고 이 비급여 전체를 갖다가 특약으로 분리했어요. 과거에는 요 비급여 3개, 도수치료, 주사, MRI 3개만 따로 가입하면 되는데 지금은 비급여 전체를 갖다가 다 특약으로 따로 해서 따로 가입하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담금도 급여는 20%, 비급여는 30%로 또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공제 금액도 통원의 경우에는 급여는 병원 등급별로 10,000원에서 20,000원, 또 비급여는 최소 30,000원으로 또 상승시켰습니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상승하는 차등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뒤에서 한번 보시죠. 자, 보험 가입자를 갖다가 5개의 등급으로 구분을 합니다. 4세대 실손은 이 중에서 자, 내 비급여 지급 보험금이 하나도 없다. 예를 들어서 이럴 경우에는 보험료를 갖다가 갱신할 때 5%를 할인해 줍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체의 약 73%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급여 지급 보험금이 1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현행 보험료를 그대로 유지시켜 줍니다. 이런 사람들의 비중이 한 25%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3등급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 지급 보험금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1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료가 100% 할증이 됩니다. 4등급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 지급 보험금이 150만 원 이상이거나 3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보험료가 200%까지 할증됩니다. 또 5등급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 지급 보험금이 3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기존 보험료가 300%까지 3배까지 할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급여 이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험료가 더 상승하게 되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대신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할인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은 노후실손의료보험입니다. 용어 그대로 정말 노년층에 대한 보장성을 높인 상품입니다. 50세부터 최대 80세까지의 노년들을 위한 실손보험이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요 특징은 노년을 위한 보장이 목적이기 때문에 위험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일반 실손보험보다는 보험료가 당연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의 특징은 상해형과 질병형으로, 즉 다치거나 병든 것이죠. 그것으로 구분해가지고 각각 가입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고 두 개의 특약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요 특약은 뭐냐면은 요양병원 실손의료비 특약, 상급병실료 차액보장 특약입니다. 요 특약을 가입하려면은 상해형과 질병을 다 같이 합하여 통합하여 가입했을 때 요 특약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상해형과 질병은 입원과 통원을 종합하여 보장하며 가입 한도는 각각 1억 원입니다. 일반 실손은 5천만 원이죠. 그죠? 그래서 노후 실손은 좀 더 높습니다. 단 통원은 각각 100만 원의 한도이고 횟수 제한은 없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 실손보험과 노후 실손보험을 간단히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반 실손보험의 상품 구조에 보면은 일반 실손보험은 주계약이 급여인 주계약과 비급여인 특약으로 나누어져 있죠. 근데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질병과 상해를 했던 의료비 주계약과 두 개의 특약, 앞서 봤던 요양병원, 그 다음에 상급병실료 차액, 요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노후실손의료보험은 공제 금액이 상당히 높아요. 입원이 30만 원, 통원이 3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부담금도 급여는 20%, 비급여 30%가 있습니다. 보상은 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한 다음에 자기 부담금을 또 공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공제하는 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받는 보상금이 상당히 줄어들겠죠. 보험기간은 1년마다 갱신하고 재가입 주기는 3년입니다. 자, 요걸 한번 보시죠. 노후실손의료보험이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공제를 두 번 한다 그랬죠. 자, 요걸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어떤 A씨라는 사람이 병원에 방문했는데 통원비가 6만 원이 나왔다. 그런데 이 통원비는 건보공단에서 다 지급해주는 급여 비용으로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일반 실손의료보험은 최소 자기 부담금이 1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급여의 자기 부담률은 20%예요. 그죠? 요 둘 중에서 큰 것이죠. 그러면 요 6만 원 중에서 20%니까 12,000원입니다. 그죠? 요 만 원과 12,000원 중에서 큰 것을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6만 원에서 12,000원을 차감한 48,000원을 보상해 받습니다. 일반 실손은. 그런데 노후 실손은 앞에서 보셨죠? 통원이 3만 원을 먼저 공제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통원비 요 6만 원에서 3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그 나머지 3만 원 남죠. 그 중에서 자기 부담률 20%를 또 공제해 버려요. 6,000원을 갖다가. 그러니까 받는 금액은 실제로 24,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밖에 보장을 못 받죠. 그죠? 요거를 잘 이해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병자 실손의료보험입니다. 유병자. 병이 있는 사람부터 쉽게 말하면 큰 치명적인 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혈압, 당뇨와 같은 기저질환을 보유한 6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보험입니다. 자, 이것은 고지 의무사항이 일반 실손보험보다 완화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병력이 있는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3개월 이내의 진료 내역, 질병 진단 확정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2년 이내의 입원이나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했는가 안 했는가. 그 다음에 5년 이내의 암 진단 및 암 입원, 암 수술 여부. 요 세 가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은 유병자 실손보험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약을 주기적으로 처방받는 고혈압 환자나 당뇨 환자, 고지혈증 환자 이런 분들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요 유병자 실손을 갖다가 일반 실손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상품 구조는 일반 실손은 그저 가장 큰 특징이 비급여는 특약으로 보장하죠. 자, 그런데 이 유병자 실손보험은 비급여 특약 3개가 가입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소위 봤죠?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MRI. 요것은 가입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입원이나 통원을 보시면은 실손의료보험은 급여는 20%, 비급여 30%죠. 그런데 유병자 실손보험은 다 30%입니다. 좀 더 높죠, 자기 부담금이. 그 다음에 보장한도를 보시면은 일반 실손보험은 입원, 통원 합산하여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유병자는 각각 5천만 원이죠. 조금 더 높죠, 그렇게 본다면. 그죠? 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 자기 부담금은 일반 실손보험은 급여인 경우에는 병원 급별로 10,000원에서 20,000원, 비급여는 최소 30,000원입니다. 그런데 유병자 실손보험은 중간쯤 되는 20,000원 정도로 또 약간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보장 한도라든지 갱신 주기는 두 개가 동일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합리적인 실손의료보험 활용법. 자, 여기는 먼저 실손의료보험 신규 가입 시 고려사항. 아직 그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실손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때 어떤 점을 좀 고민하면 좋을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실손보험은 전부 갱신형 상품이다. 1년 갱신형이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료 상승이 예상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자신에게 적합한 실손보험을 찾는다. 나이나 병력이나 연간 병원 이용량, 비급여 이용량 등을 고려하여 찾아본다. 유병자 실손보험이나 노후 실손보험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손보험은 한 개만 가입하면 된다. 왜 그럴까요? 중복으로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가입하면 충분합니다. 여러 군데 보험에 가입해가지고 절대 보험료를 낭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실손보험은 복잡한 상품이다. 가입할 경우에 보장 내용과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자기 부담금이 얼마고, 급여는 몇 프로를 내고, 비급여는 몇 프로를 내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가입할 경우에는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잘 듣고 가입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이 백내장 수술과 노안 수술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죠. 자, 백내장 수술은 당연히 질병입니다. 그죠? 이거는 당연히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안 수술은 그 실손보험 표준약관상 보상이 안 돼요. 그런데 시력 개선을 목적으로 노안 수술했다. 이건 당연히 보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백내장 수술은 보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병원에서, 그죠? 일부 병원에서 이제 노안 수술을 목적으로 백내장처럼 어떻게 좀 교묘하게 속여서 그 수술을 갖다가 권유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사에서, 그죠? 강력히 어떤 병원의 어떤 진단서를 떼오라고 많이 하고 있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로 보장 내용은 회사별로 차이가 없으나 보험료는 차이가 있다. 실손보험 상품은 상품 구조가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보험사들이. 그런데 보험료는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회사마다 실적의 차이가 있거든요. 보험금이 많이 나가는 회사, 작게 나가는 회사. 그죠? 그리고 또 사업비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싼 보험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금 지급 등 사후 서비스가 좋은 회사를 선택한다. 일반적으로 보험금 지급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일 이내면 다 끝납니다. 길어도 일주일 이내면 다 끝납니다. 그런데 혹시 보험금 지급이 상대적으로 늦거나 어떤 분쟁이 있는 이런 보험사는 피하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단체 개인 실손 보험 간 연계 제도가 있다. 자, 이 내용 한번 보세요. 단체 실손보험, 쭉 회사에서 하는 거죠. 주로 회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 5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퇴직할 경우에 1개월 이내 개인 실손으로 전환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하였다가 다시 재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개인 실손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어떤 회사에 취직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 그때 그 회사가 또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본인이 그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되겠죠. 그러면은 기존에 가입한 개인 실손보험의 보험료 납입과 보장을 중지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회사에서 퇴직한 다음에 1개월 이내에 그 중지했던 개인 실손보험을 다시 가입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기존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들, 주로 이제 1세대나 3세대가 많겠죠. 여기에 가입한 분들이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은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 접근하기가 상당히 좀 너무 경우가 많겠죠. 사람마다 워낙 다양한 그게 있기 때문에, 그죠? 최근에 이제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은 실손의료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보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잘 정착이 되어야, 그죠? 국민의 복지가 좀 더 제고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책 당국에서도 실손보험제도가 잘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자, 요 자료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발표한 자료입니다. 40세 남자 기준으로 2022년 기준으로 보험료 한번 보시죠. 1세대가 한 4만 7천 원 됩니다. 2세대는 한 2만 8천 원 정도, 3세대는 1만 4천 원, 4세대가 한 1만 2천 원 정도 됩니다. 4세대에 비해서, 그죠? 다 높죠. 연간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4세대보다 1세대가 연간 약 한 42만 원 더 많습니다. 그죠? 작은 돈이 아니죠. 2세대 같은 경우도 한 20만 원이 더 많습니다. 3세대는 뭐 3만 원으로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1세대나 2세대 가입자들이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나네. 그러면 4세대를 한번 전환을 해볼까. 그죠? 이렇게 고민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선 이 4세대 실손보험의 장단점을 먼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장점은 앞서 설명드렸지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그죠? 특히 보험금을 미청구할 경우에는 할인까지 해주는 거죠. 그런데 또 단점도 봐야 됩니다. 자기부담금 30% 크죠. 비급여 같은 경우는 또 비급여 보장 질환도 과거보다 더 축소되어 있습니다. 또 재가입 주기도 15년에서 5년으로 또 축소되어 있어요. 이런 장단점을 또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의 현재 나이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건강 상태죠. 이걸 갖다가 먼저 본인이 잘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의 연간 의료비, 내가 1년에 어느 정도 병원비를 지출하는가. 또 이 병원비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해주는 것과 급여와 건강보험공단에서 해주지 않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 앞으로 이 보험료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죠? 그러면은 보험료 납입에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거죠. 보험료 납입이 부담이 된다면은 이 계약을 유지하기가 힘들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경제적인 문제, 이것도 잘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자, 1세대나 1세대, 2세대, 3세대 실손을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는 게 좋은가? 최근에 그 언론에서 나온 걸 갖다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전 국민의 75%가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이 올해부터 보험료를 올립니다. 보험사들은 적자 때문에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오늘 플러스나우에서 실손보험료 얼마나 올랐는지 또 가입자들에겐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플러스나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새해 처음부터 좀 무거운 소식이긴 한데 네. 먼저 올해 실손보험료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이게 일괄적으로 얼마가 오른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요. 예. 왜냐하면 판매 시기와 보장 범위에 따라서 이 실손보험이라는 건 1세대부터 4세대로 나누고요. 예. 각 세대마다 또 인상 정도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얼마가 오른다라는 건 내가 뭘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예, 겁니다. 그럼 좀 세대별로 얼마나 올랐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2009년 9월 즈음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걸 1세대라고 하는데요. 네. 시내보험이라고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자기 부담금도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의료비용 전액 보상받으면서 뭐 비급여에 대한 제한도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뭐 세대별로 이제 한도를 조금씩 축소한 것들이 나왔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2세대부터는 이제 보험사 경쟁도 좀 막기 위해서 표준화시켜서 한도, 이 보장 한도도 좀 축소가 됐는데요. 예. 2017년에는 이 도수 치료라든가 주사 치료, 뭐 비급여 치료 이런 것들을 제외하게 되면 보험료를 조금 할인해주는 이 3세대 실손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7월에는 지금 판매되고 있는 이 4세대 상품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비급여 의료 이용이 많아질수록 보험료가 할증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새로운 세대의 보험 상품이 나올 때마다 뭐 보험 축소의 역사가 쓰여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걸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제 4세대 보험 이것만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민간 보험사에서는 이 지난해 7월에 나온 4세대 실손만 가입이 가능한 거고요. 예. 이 3세대 상품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 새마을금고라든가 이런 이 상호금융회사에서 공제, 그러니까 유사보험 형태로 판매는 되고 있는데 거의 가입하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보험의 논리잖아요. 네. 다수가 소수를 위해서 이제 돈을 내준다는 그렇죠. 거. 그런데 비급여 청구 1위가 사실 아직까지도 도수치료고요. 2, 네. 3, 4, 5위까지 보면 이 정형외과 치료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네요. 또 사기 악용 사례도 꾸준하게 적발되고 있는데요. 뭐 허위 입원이라든가 허위 통원 그리고 통원 횟수를 실제보다 더 늘려가지고 이 보험금을 타내려는 그런 보험 사기 행각도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걸러내는 것이 사실은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 부분을 좀 막는 손해율을 좀 줄이는 그런 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뭐 이런 뉴스들도 종종 보도되고 이러다 보니까 네. 보험 범위가 좀 줄어들더라도 보험료가 좀 작아지는, 보험료를 좀 적게 내는 4세대 보험으로 갈아타야 하느냐 이런 예.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은 그럼 4세대 실손을 갈아탔을 때 보험료가 얼마나 싸냐를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먼저 보험료 차이부터 보자면요. 이 40세 남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세대 실손보험이 이 4세대 실손보험보다 연간 내는 보험료가 한 40만 원 정도가 더 많습니다. 네. 또 4세대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이 병원을 좀 덜 가게 되면 이 보험료도 한 5% 정도 할인을 해주고요. 또 가입 유인책으로 1, 2, 3세대에서 4세대로 만약에 넘어오게 되면 1년 동안은 보험료를 한 절반 정도 깎아주는 혜택도 올해는 도입이 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게 4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 치료를 받게 되면 이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는데 그 폭이 최대 4배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것도 좀 유념해 두셔야 됩니다. 작년 여름에 4세대 보험이 처음 나왔을 때 저희가 한번 설명해 드린 예. 적도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보험료가 싸다고 해서 마냥 유리하지만은 않잖아요. 네. 어떤 분들이 이걸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까요? 나는 일단 이 병원을 너무 안 갔기 때문에 보험료만 내면서 보험금 청구는 거의 안 한다. 앞으로도 별로 아플 가능성은 없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주로 청년층, 중년층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런 분들은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4세대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네. 또 하지만 장년층이나 노년층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이 병원을 가실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네. 이런 분들은 보험료가 부담되지 않는다면 기존의 보장 범위가 넓었던 1세대나 2세대를 꾸준하게 유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3세대 가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재가입 주기가 15년이거든요. 아. 이런 분들은 가입한 지 15년이 지나면 어차피 보험이 바뀌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갖고 계시는 것도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3세대는 누구라도 15년이 지나면 다 4세대로 가입이 전환이 되는 건가요? 네, 바뀌는 거기 때문에 굳이 지금 고민 안 하셔도 그 시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예. 오른 보험료만큼 가입자들에 대한 좀 보호 조치 같은 것도 좀 강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네. 자, 오늘은 올해부터 큰 폭으로 오른다는 실손보험 관련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재테크플러스였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셨죠?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국민 총의료비 사례를 통해서 한번 분석해 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데이터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만은 65세 미만 국민 1인당 평균 본인 부담 전체 의료비는 연간 한 53만 원 됩니다. 65세 이상은 215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 지금 65세 이상의 1세대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 그죠? 연간 납입 보험료가 215만 원보다 더 크지 않다면은, 그죠? 현행 1세대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하겠죠. 자, 다음은 이 연간 납입 보험료와 지급 보험금을 고려한 1세대 실손 보험의 전환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로서 연간 납입 보험료가 연간 지급 보험금보다 작다. 즉 뭡니까? 쉽게 말하면은 내가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다는 의미죠. 이러면 당연히 1세대 실손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맞겠죠.
보험료는 그 대신 5년 갱신시마다 평균 50% 내외는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진료비도 앞에서 봤지만 5년간 한 45% 정도 올라갑니다. 그죠? 그렇게 본다면은 당연히 유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로는 연간 납입 보험료가 연간 지급 보험료보다 크다. 즉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받는 것보다 내는 것이 많다는 의미죠. 이런 경우에는 4세대로 전환이 가능한데 이것은 경우의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조금 셈법이 복잡합니다. 간단히 한번 몇 개만 짚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가입자는 기존 계약 유지가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의료비가 점점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죠? 보험료, 그런데 그 대신 보험료 증가가 부담이 되면은 4세대로 전환도 고려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험료가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것을 못 내면은 나중에 계약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보장도 못 받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 다음으로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본인의 의료비 중 비급여 비중이 낮은 이런 젊은 가입자는 4세대로의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매년 보험료가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할인 효과는 그죠? 시간이 지날수록 좀 반감되겠죠. 그 내용은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현재 60세 남자 기준으로 월 보험료는 한 10만 원 내외입니다. 1세대가. 이걸 갖다가 4세대로 전환할 경우에는 월 보험료는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고연령층은 향후 의료비 소요가 많기 때문에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60세 남자가 있는데 이분은 1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했고 연간 보험료를 갖다가 한 128만 원 정도 납입합니다. 자, 이 사람이 1년 동안 병원과 약국에 가서 진료를 받았던 그 의료비를 갖다가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고혈압, 당뇨, 고지혈, 간 이상, 망막, 안과질환이죠. 그 다음에 상해, 감기 등 가벼운 질병, 이런 다양한 어떤 그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통원, 그죠? 병원에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약국 가서 약제, 요 두 가지로 나누어 보고, 이 또 통원도 급여와 비급여로 한번 나누어 봤어요. 근데 전부 다 급여입니다. 그죠? 비급여는 하나도 없어요. 어쨌든 연간 총 의료비가 한 118만 원 정도 됩니다. 내가 내는 보험료는 128만 원인데 받는 거는 118만이다 이거죠. 1세대니까 거의 자기 부담금이 없으니까 다 받는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비급여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렇다면은 비급여가 없기 때문에 4세대로 전환하게 되면은 상당히 보험료가 떨어진다 볼 수 있죠. 그렇지만 문제가 뭡니까? 이분은 기저질환이 있습니다. 그죠? 당뇨나 고혈압. 또 연령층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죠. 이런 분들은 전환하기에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합리적인 실손보험 활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간략히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신규로 가입을 고려한다면 본인의 나이나 건강상태,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4세대 실손 또는 노후 실손, 유병자 실손 중에서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품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기존에 1세대나 2세대, 3세대 가입자의 경우 4세대 실손으로의 전환은 가장 기본적으로 본인의 나이, 그 다음에 건강 상태, 그 다음에 연간 지출 보험료와 받는 보험금, 또 그리고 본인의 의료 이용량, 특히 비급여 이용량 등 많은 사항을 검토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보시죠. 1세대, 2세대 실손 가입자 중 향후 보험료 납입에 부담이 없는 계약자는 당연히 장기적으로 볼 때 기존 실손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 보험 계약은 보험료가 2회 이상 납입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향후 보험료 납입에 부담이 있는 경우, 즉 경제적으로 조금 위험하다.
이런 경우라면은 4세대로의 전환도 고려할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1, 2세대 가입자 중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고 비급여 진료 이용이 극히 적은 가입자는 4세대로의 전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향후 보험료의 지속 상승에 따라 보험료 할인 효과는 점점 반감되어 간다는 그 사실은 잘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3세대 실손 가입자는 재가입 주기가 15년입니다. 앞서 봤죠? 따라서 가입 후 15년이 돼버리면 자동으로 4세대로 전환됩니다. 만약에 앞으로 15년 있다가 또 5세대 실손에 나오면은 3세대는 자연히 5세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죠? 그렇다면 굳이 4세대로 전환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험료 할인 효과도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일만,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가 실손 의료보험 올바로 이해하기, 그거란 주제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실손 의료보험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사례나 또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 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서는 다음 방송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저희들이 대담회를 열어서 그 보내주신 사연을 갖다가 잘 공유하면서 유익한 시간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또 그리고 그 본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이 메일로 연락 주시면은 자료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라면서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